이렇게 랜선 팬미팅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작품 질문부터 개별 질문, 뭐 공통 질문까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네,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연 데뷔작 세일러문 재더빙의 턱시도 가면을 맡으셨는데 가장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속 이제 2년차 때 맡았어요. 세일러문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작품이었죠. 어, 저한테도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했었던 작품이고, 여러분들께도 많은 분들께도 또 많은 추억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기에 앞서 어, 좀 최대한 이질감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임자셨던 이제 지금은 그립지만 볼 수 없는 그 김일 선배님과 저와 이제 톤이 조금 목소리 느낌이나 톤이 조금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그 간극을 좁히는 데는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제 목소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음, 처음은 아무래도 많이 이제 듣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 추억을 생각하고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이질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점차 이제 화수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저도 감을 조금씩 더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더 공부도 했었고, 네, 그 이제 어렸을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세일러문을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에요. 네, 세대는 맞지만 이제 정작 제가 이제 어, 즐겨 보지는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용자물, 네, 그런 용자물들을 좋아해서 미소녀물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야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네,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서야,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저도 많이, 좀 어리기도 했고, 어, 그리고 좀, 스킬이나 뭐, 이런 부분에,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네,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네요.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 잔자크의 개그 캐릭터 젤라시트를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억하고 말죠. 네. 전속 때 이제 캡틴 포스가 상당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레인저도 맡았지만 또 어, 단역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젤라시트가 많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여러 가지 패러디물도 많았었고 또 어, 그런 괴인들 중에서 또 다회로 나왔었던 유일한 괴인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저 스스로도 참 되게 재밌게 연기를 했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전속이 사실은 어떤 제안이나 어떤 대사를 바꾸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기동 건담이랑 뭐 싱하영 뭐 이런 어, 대사들은 이제 양준모 작가님이라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작가님이 이제 그렇게 넣어 주셨고요.
그때 당시에 하트캐치 프리큐어라는 작품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어리테일이라는 작품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요 대사에 요런 부분을 한번 하트캐치가 같이 하니까 약간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PD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거 혼날 것 같아서 이제 작가님한테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작가님, 여기서 이게 저희가 지금 하트캐치에서 주인공 대사인데 여기에 젤라시트 대사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넣었는데 작가님이 너무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작가님이 이거 좋다고 한번, 그럼 이거 작가님께서 그럼 혹시 대신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작가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대본이 그 전날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트캐치랑 이제 하트캐치의 이제 진달래였죠. 진달래, 그 다음에 바다, 최바다 대사를 또 이제 대본에 넣었었고, 그 다음에 페어리테일의 나츠 대사도 거기에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PD님 대본에는 이제 들어갔는데 다른 이제 선배님들 대사에는, 대본에는 그게 없다 보니 당일날 녹음할 때 이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사를 했는데 선배님들은 뭐야 이거 대사 왜 이렇게 치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때 녹음할 때는 이제 NG가 없이 그냥 쭉 가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끝나고 나서 혼났어요. 야, 너 대사를 왜 네 맘대로 바꾸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전 선배님한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작가님께서 이게 대본을 전날에 바꾸셨는데 연락을 주셨다. PD님은 이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살짝 그렇게 해서 바꿨던 그래서 이제 패러디가 됐던 그 에피소드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작품 질문이네요. 가면라이더 고스트 이고르의 연기 포인트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가면라이더 고스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고 이고르라는 캐릭터를 사실은 PD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PD님이 얘 그냥 중간에 죽는 정도, 그냥 그냥 중간 보스 약간 요런 느낌? 중간 보스는 보통 많이 그냥 중간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갈 캐릭터라고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중간에 리타이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이제 처음에 녹음을 임했는데, 저는 이제 연기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캐릭터가 사실은 좀 무게는 잡지만 굉장히 망가지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무게는 잡지만 망가질 땐 확실히 망가지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연기에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캐릭터가 또 결국에는 또 착한 편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에 내재되어 있는 선함은 갖고 있자라는 게 이제 연기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하나 제가 개인적인 작품에 대한 제 Q&A, TMI 작품 질문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녹음했었던 이제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의 트릭스터라는 학지온이라는 캐릭터를 녹음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이제 어쨌든 대바대에서 최초의 한국인 캐릭터로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전 세계의 대바대 유저분들께서 많이들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덕분에 많이 좀 해외 유저분들께서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이 또 제 성대모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 캐릭터를 이제 연기할 때 케이팝 이제 아이돌이지만 살인마라는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많은 정보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이제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개발자들과 이제 영상 뭐라고 하죠? 영상 통화? 영상 통화? 네. 어쨌든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조금 광기 어린 살인마를 표현해달라는 질문을 광기 어린 살인마를 표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또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아이돌이니까 조금 아이돌스러움을 표현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스러움을 조금 더 넣어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오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되게 굉장히 한 5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 정도 녹음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근데 되게 좀 결과물이 되게 그래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뿌듯했고 네, 즐기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개별 질문입니다.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궁금하시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요리를 전공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시에 지금은 안 하시지만 당시에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의 가업을 이으려고 레스토랑을 이제 요리과를 대학을 전공하고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이제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코카콜라 광고였던 것 같은데, 딱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광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막 따라해 봤어요. 근데 나 혼자 듣기에는 이제 그럴듯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당시에는 제가 대전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대전에는 성우학원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성우학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됐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완강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그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가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이제 2달 정도를 더 해서 서울에 올라갈 이제 돈을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시급이 한 2,200원 뭐 한 그 정도 할 때였는데 이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만 가지고 정말 딱 한 달 생활할지만 돈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지금 그때는 지금 없지만 박일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STA라는 성우학원에 등록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약 4년 정도 성우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네, 대원 이제 2기 때 네, 1차, 2차, 3차, 4차, 5차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통과를 운 좋게 해서 지금의 성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느끼실 때가 언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시간 대비 고수입 너무 속물 같나요? 네, 일단은 성우가 시간에 대비해서 일단은 정말 네,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정말 많을 때는 정말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이제 남는 시간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잘 활용하지 못하면 좀 너무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은 좀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 네, 그런 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네요. 네, 성우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대사는 무엇인가요? 라는 대사인데요. 네, 저는요, 제가 저 어,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광고에서는 안녕하세요, 서머스비예요. 서머스비에는 놀라운 것이 있죠. 뭐 이런 멘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제 짱구 극장판에서 제가 어른 맹구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른 맹구의 대사 중에 짱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짱구는 살아있다고요! 바보 파워! 네, 이런 대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가장 이제 저를 표현하는 뭐 요즘은 이제 그거죠. 네, 자 간다. 하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이런 대사도 있고, 내 이름은 턱시도 카면, 세일러문 지금이야. 네, 뭐 이런 대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자, 그 네 번째 질문이네요.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또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요, 앞으로 이제 가면라이더를 네, 한번 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면라이더는 사실 전속 때부터 조금 욕심이 났었는데, 뭐 이제 디케이드에서 이게 잠깐 나왔던 단역 라이더 빼고는 사실 조금 인연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라이더를 좀 맡아보는 게 조금 네, 욕심이 나네요. 네. 자, 그리고 전속 성우 시절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전속 때요, 정말 많죠. 네.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속 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그 홀리의 신비한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좀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맡았던 배역이 되게 우스꽝스럽고 코믹한 배역이었어요. 근데
녹음이 이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는데 전날에 할아버지가 되게 위독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7시쯤 일어나서 이제 녹음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죠. 그 전화가. 그래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네, 돌아가셨다라고 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터져서 미치겠다.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저 이따가 되게 코믹한 연기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필 지금 전화 주셨어요 하면서 어머니께 참 철없는 원망을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네 가서 전화를 끊고 이제 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전속이니까 녹음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숨소리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참고 막 있는데 이제 녹음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대사를 이제 했죠. 진짜 힘겹게 대사를 했어요. 막 했는데 나와서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3시간 동안 정말 저한테는 너무 정말 정말 힘든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끝나자마자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였으면 얘기를 하고 그냥 다음에 녹음하면 되지. 왜 굳이 왜 미련하게 왜 그걸 참고 앉아 있었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속이라서 저는 이제 전속이니까 제가 녹음에 지장이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네 저는 바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할아버지를 보러 왔던 네 좀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또 이 얘기하려니까 또 살짝 눈물이 네 나네요. 네, 6번째 질문이네요. 자신의 목소리 내에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과 어려운 배역. 네, 저는요, 일단은, 제 목소리에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은, 밝은 캐릭터, 네, 그리고, 열혈 캐릭터, 이런 거는 되게 연기하기 편해요. 네, 원래 이런 쪽이 되게 좀 저한테는 좀 좋은데, 이게 좀 의외로 좀 많이 안 오더라고요. 네, 밝은 캐릭터가 원래 좀 주 전문인데 희한하게 전속 때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걸 들으시는 PD님들, 네, 저는 밝은 캐릭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배역, 네, 어려운 배역은 과묵한 배역이 참 어려워요. 제가 성격이 조금 네, 좀 약간 네, 좀 밝은 편이라 그런가? 그래서 네, 과묵한 거는 참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과묵한 매력도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통 질문이네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네. 어, 앞으로는요, 이제, 저는, 어,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중적인 성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대중적인 성우. 어떤 의미일까? 네, 대중적인 성우, 그냥,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냥 많이 알려지고, 네. 많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사랑받고 싶어요. 네. 그런 성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우로서, 그리고 따뜻한 성우로서 기억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선배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하자면요. 네. 저도 지망생 시절이 있었고, 지망생 시절이 참 짧았다면 짧았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4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도 9번의 시험이 있었고 8번을 1차도 합격을 못했습니다. 근데 1차도 합격을 못하면서 8번의 탈락을 이제 맛보면서 이게 과연 내 길이 맞는 것일까라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감히 어떻게 시험에 되겠다, 떨어진다, 이런 당락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 끈은 놓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신다면 어쨌든 계속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시험을 계속 도전을 하신다면, 이 시험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정말 기회가 와서 저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우가 돼서 언젠가 저와 같이 연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빙 덕후님의 랜선 팬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원방송 2기 성우계 스마일보이 김디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